여러분,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에게 혹은 후배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말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그 한마디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니는 저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집중 좀 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집중 안 하니까 집중하라는 거 아니야?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집중력이라고 불러왔던 그 단어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거였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평생 비난해 왔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집중 좀 해 라는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자, 머릿속에 박혀 있는 통념부터 꺼내봅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집중력은 의지력이다. 노력하면 키울 수 있다. 안 되는 건 게으른 거다. 학교에서도 들었고, 직장에서도 들었고, 부모님한테도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게임 영상은 2시간씩 보면서 수학 문제집은 30분도 못 펴는 학생이 있죠. 이 학생 집중력이 약한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SNS는 하루 5시간 보면서 회사 보고서는 한 페이지도 못 쓰는 직장인이 있어요. 이 사람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요? 만약 집중력이 진짜 의지력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의지력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는 폭발하고 어떤 일에는 바닥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건 의지력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풀어드릴 비밀의 정체는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집중력이라고 불러왔던 그 단어 속에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능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는 주의력, 다른 하나는 집중력, 즉 몰입이죠.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자녀 교육이 바뀌고 직장에서의 자기 평가가 바뀌고 인생을 보는 방식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집중력과 주의력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면 자녀 교육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둘째, 집중 못한다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는지. 부모와 상사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진짜 답은 어디에 있는지. 의지력을 키우는 게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드릴게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집중력과 주의력의 진짜 차이. 먼저 통념을 박살냅시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의력과 집중력을 같은 단어로 쓰죠. 주의 집중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기능입니다. 주의력은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길에서 신호등이 바뀌면 알아채고,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쪽을 보는 것. 이게 주의력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평등하게 가지고 있죠. 집중력은 혹은 포커스, 한 가지 대상에 자발적으로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책 한 권을 1시간 동안 파고드는 것, 어떤 작업에 푹 빠지는 것, 이게 집중력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죠. 주의력은 누구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집중력은 대상에 따라 100배에서 1000배까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요.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 312명을 데려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시켜봤어요. 게임이든 그림이든 레고든 본인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평균 18분도 앉아있지 못한다고 진단받은 아이들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균 3시간 47분. 단 한 명도 산만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요. 학교에서 18분,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서 3시간 47분. 같은 아이, 같은 뇌, 같은 날,
차이는 단 하나. 그 활동을 본인이 사랑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들의 집중력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키는 일에 동기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ADHD라고 부르고 집중력 부족이라고 부르고 약을 먹였죠. 여기서 이런 의심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요? 싫은 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인생에 싫은 일도 해야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걸 집중력 부족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집중력 문제가 아니라 동기 문제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해결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집중력이 문제라고 진단하면 더 노력해, 의지력을 키워라는 답이 나오죠. 이 답은 평생 안 통합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동기가 문제라고 진단하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아. 그것도 안 되면 환경을 바꿔. 그것도 안 되면 그 일을 그만둬 라는 답이 나오죠. 이건 통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평생 잘못된 처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집중력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동기가 없는 것이다. 집중 못한다는 한마디가 만드는 평생의 낙인. 자,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넌 집중력이 약해. 좀 집중해라. 산만하다. 이 말들 그냥 잔소리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게 뭐냐면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해버리는 현상입니다. 1968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학기 초에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 20% 학생들은 잠재력이 폭발할 학생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작위로 뽑은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뒤 그 학생들의 IQ가 평균 12점 더 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차이는 단 하나.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였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잠재력이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시선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이를 바꾼 겁니다.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무서울 정도로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넌 집중력이 약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들었고 학교에서 들었고 어른이 되어서 회사에서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30대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책상에 앉아요. 30분쯤 지나서 살짝 딴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본인이 본인한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집중력이 약해. 그리고 일을 덮어버립니다. 만약 그 한마디를 평생 안 들었던 사람이라면 똑같이 30분 뒤에 똑같이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잠깐 머리 식히고 다시 하자. 그리고 일을 이어갑니다. 같은 상황, 같은 30분, 같은 딴 생각. 근데 한 사람은 일을 덮고 한 사람은 일을 이어갑니다. 차이는 단 하나.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입니다. 여기 A씨라는 분이 계셔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본인 입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약했어요 라고 말해요. 일을 시작하면 1시간을 못 버틴대요. 그런데 이분 본인 취미인 분재는 하루 종일 한자리에서 다듬어요.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을 정도입니다. 집중력이 진짜 약한 사람이 분재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을까요? A씨의 진짜 문제는 집중력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집중력 약한 사람으로 정의해버린 거였어요. 그 정의가 일에서는 발동되고 분재에서는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그럼 자녀가 진짜 산만한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말은 해야죠. 그런데 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집중 좀 해가 아니라 이 일이 너한테 왜 어려운 것 같아? 넌 산만해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 진단을 내리지 말고 함께 탐색을 하세요. 진단은 낙인이 되지만 탐색은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죠. 집중력은 약하다는 진단은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의 자기계발책이 이렇게 답합니다. 의지력을 키워라. 매일 명상해라. 폰을 멀리 둬라. 이거 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을 비껴갑니다. 이런 답들은 여전히 집중력은 의지력이다라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거든요. 진짜 답은 세 가지예요. 첫째, 동기를 그림으로 그리세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BJ 포구 교수가 행동 디자인 연구에서 밝힌 게 있어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지속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한대요. 동기, 능력, 그리고 계기. 이 중에 동기가 가장 먼저 무너지면 나머지 둘이 아무리 강해도 행동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동기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된다는 명확한 그림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고 글 편집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배경음악을 깔고 이 모든 과정이 솔직히 지루합니다. 정말로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특히 한 영상을 만들 때 녹음 끝나고 편집 들어가면 한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간쯤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그만하고 싶다. AI가 자동으로 해줬으면. 그런데도 저는 이걸 지속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 그림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지루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시작했어요. 지루함은 문제가 아니라 예상된 비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나는 집중력이 약해서 편집을 못하겠어라고 말했다면 저는 한 편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건 지루하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니까 한다라고 말해요. 단어 하나가 다른데 결과는 1000배가 다릅니다. 둘째, 환경을 바꾸세요. 의지력으로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건 환경입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집중 못합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의 문제입니다. 자극이 옆에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건 인간의 뇌가 잘 못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자극이 갈 만한 것을 다른 방에 두세요. 작업 책상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만 두세요. 자극을 제거하면 집중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집중력은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극이 너무 많아서 안 보였을 뿐입니다. 셋째, 나는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의를 바꾸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고 본인이 본인한테 수천 번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줄이 안 바뀌면 위에 두 가지를 다 해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집중하는 사람이다. 지금 안 되는 건 이 일의 동기가 부족한 거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여기서 또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랑하는 일이 없는데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일을 아직 못 찾은 것 뿐이죠. 그걸 찾는 게 인생의 일이지 그게 없다고 본인을 탓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동기와 환경과 자기 정의가 답이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집중력과 주의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집중력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집중 못한다는 진단은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입니다. 진단 대신 탐색하세요. 셋째, 진짜 답은 의지력이 아니라 동기와 환경과 자기 정의입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을 끝내면서 단 한 줄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자녀는 집중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집중 못한다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들었는지 혹은 했는지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